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늙은 거북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의 태평양 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 섬들이 있습니다. 워낙 육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주 고유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이 생물의 진화를 연구한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갈라파고스 섬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땅거북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거북들, 세상의 육지 대륙의 변화에 전혀 둔감한 이런 늙은 거북들의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계, 이 TK 영남권 의원들을 보면 갈라파고스의 늙은 거북들과 같습니다. 어제 5시간 의원총회를 했지만 중요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제 합의한 것이, 물론 이것은 이제 대세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에서 무슨 비대위 체제를 오래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 참패 이후에 쏟아지는 어떤 국민들의 질타와 변화를 바라는 이 목소리, 이런 것에 비춰보면 그런 생각들은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전당대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윤계에서 거세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태의연한 논리들입니다. 당론을 철회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당론을 철회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당론 철회에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결이 가능하겠느냐, 이러이런 얘기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탄핵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편파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처럼 이 비상경비라든가 탄핵 문제는 이제는 이 여권 이 보수층 내에서 진보층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역사적인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감쌌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와 일반 형사재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겁하고 교활한 이런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를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던 행위는 이제 국민과 역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친계가 이 윤석열과의 바보 같은 연대, 그리고 정세 판단에 대한 미숙, 민심에 대한 철저한 무감각, 이런 걸로 인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 이것을 지금에 와서라도 철회를 해서 진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친윤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게 되면 그 당론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탄핵 소추를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가 정당화됩니다. 정당하고 옳았고
그리고 필요했던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탄핵이란 당론을 정면으로 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배신자 프레임의 중추 기둥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게 되면 친윤계가 전당대회 같은 데에서 더 이상 한동훈 출마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이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주장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그리고 비상계엄을 앞으로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단죄, 징계, 이것도 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친윤계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던 정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인데, 똑같은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변화와 혁신에 부응을 하면 성공했고 거부하면 망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부분에서 망가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당대표를 뽑았던 것은 많은 국민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63%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된 것도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당선이 돼서 그래서 총선 득표율 차이 5%로 줄일 수 있었고, 그나마 3분의 1을 넘어서서 108석이라고 하는 대통령 거부권이 가능한 그런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뽑아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당대표들을 다 거부할 때 선거에서 망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윤석열에게 내준 것도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면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그가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문재인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 취한 멧돼지의 입 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감사합니다.